안녕하세요. 쿠키 건강TV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고 정이 넘치는 추석인데요. 하지만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나 한 가정의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또 딸이자 어머니인 여성의 역할이 가장 큰데요.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고로 가족의 명절도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화두로 해서 오늘 명절 특집 꾸며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죠. 생리통과 조기 폐경 그리고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생리, 또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생리통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알려주실 한의사 양준모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양준모입니다. 네, 오늘 생리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예. 먼저 여성들의 생리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생리, 월경이란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출혈하는 생리 현상으로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자궁 내막이 호르몬의 분비 주기에 반응해 저절로 탈락하여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생리의 경우 20일에서 35일 사이의 주기를 가지며 생리 기간은 3에서 7일 정도 됩니다. 평균 초경 연령은 13세 정도이고 평균 폐경 연령은 약 50세 전후입니다. 네, 이제 보통 여성이라면 13세부터 시작해서 50세가 될 때까지 임신과 출산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겪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여성분들도 그렇고 많이들 좀 생리통을 겪는다고 제 경험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생리통이 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리통은 생리 주기와 관련된 골발통을 야기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부인과 질환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60% 정도에서 나타나며 보통 생리 기간 내 혹은 생리 기간 전후로 하복부와 치골 상복부에 무리하게 아픈 통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외에 허리 통증과 꼬리뼈 통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생리통은 의학 용어로는 생리곤란증이라고 불리며 생리 전에 신체적, 정신적 불편 증상이 나타나는 생리전 증후군과 자주 혼동되곤 합니다. 생리전 증후군의 경우 생리하기 전 4에서 10일 사이에 나타나 생리 개시와 함께 사라지는 것으로 생리 개시 후 일정 기간 지속되는 생리통과 구별되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을 통경, 경행복통, 경기복통으로 불리는데 마찬가지로 생리 주기에 따른 골반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리통이 가임기 여성의 약 60% 이상에서 겪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니까요. 생리통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가 2007년에는 8만여 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12만여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47.9% 증가를 한 건데요. 아니 이렇게 생리통으로 인한 환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생리통은 통증 자체로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업무에 장애가 생기고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이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리통은 생리 주기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의사에게 상담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며 진통제로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가 많을 것이라고 짐작 가능합니다. 생리통이 병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진료를 본 환자 수도 약 50% 가까이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환자 수가 전체의 42.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30대 23.6%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20대 미만,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20대 환자 수가 가장 많았군요. 예. 근데 이제 생리통이 사실 개인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리를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또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원인을 찾기는 했는지 궁금하네요. 원인이 있습니까? 예, 원인이 있습니다. 네. 생리통은 원발성 생리통이랑 속발성 생리통으로 나눠지는데요.
속발성 생리통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2차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그 원인은 일단 다양하고요. 원발성 생리통의 경우 골반 내에 기질적인 병변 없이 유발되고 초경 1년에서 2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젊은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지만 40대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의 기전은 월경 기간 동안 자궁 내막에서 프로스타노이드의 과도한 분비 또는 불균형으로 일어납니다. 프로스타노이드는 불규칙한 리듬과 증가된 수축력으로 자궁 수축을 증가시켜 과수축, 자궁 혈류 감소, 그리고 정체, 말초신경의 과민성 증가 등으로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이 겪는 생리통은 원발성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속발성은 이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리통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리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렇게 생리는 생리통을 앞서 말한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 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자궁 내막증, 자궁 성근증, 자궁 내 피임 장치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기타 자궁 근종, 난소낭종, 자궁 내 유착, 자궁 내 용종, 골반 염증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생리통 하면 사실 아랫배 통증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생리통의 증상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생리 전 몇 시간 전 또는 시작 직후에 통증이 시작되고 보통 2에서 3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다 사라집니다. 통증은 분만 진통과 비슷하게 주로 치골 상부의 경련통으로 나타나며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증가로 자궁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어 쥐어짜는 듯한 느낌의 통증 양상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요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통증이 대표적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끝난 리우 올림픽에서 중국의 한 여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 직후 인터뷰 도중에 이렇게 배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이제 생리통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생리통이 저렇게 아픈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심한 생리통을 겪는 여성분들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희 그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인데요. 네. 어떤 환자분은 한번 생리가 시작하면은 진통제를 대여섯 달씩 복용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거의 없어가지고 기어다니시피 보통 기어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학교 다닐 때는 그래가지고 수업도 공부도 못할 정도라서 내내 엎드려 있다가 시험도 잘 못 보고 재개 진료받을 때는 대학생이셨는데 휴직할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하루 이틀만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 오래 가기도 하는데 한 달에 5일 이상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생긴다는 게 큰 문제고요. 극심한 통증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생리할 때가 다가오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생리가 다가올수록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여성분들은 병원을 가지 않고, 생리하니까 의례껏 치르는 행사려니 생각하고 생리통 그냥 참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통을 꼭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생리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16%에서 많게는 81%까지 생리통을 앓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생리가 있으면 통증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생리통이라는 통증 자체가 다른 병의 신호일 수도 있고 다른 병이 없는 상태에서 생리통이 지속됐을 때는 자궁 성근증이라는 그런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력 감퇴, 학습 부진, 업무 장애 등의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초래하고 불임의 원인도 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이 없었더라도 생리통 때문에 자궁 성근종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거 참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치료는 그러면 생리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발성 생리통은 자궁의 과도한 수축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네. 한약과 침으로 자궁 수축을 막고 염증의 원인을 없애거나 NSAID를 사용하여 생리통의 시작 직전이나 시작된 후 복용하기 시작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이로써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차단하여 과도한 자궁 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제어합니다.
복합 피임제 또한 배란을 억제하고 내막 증식 또한 억제시켜 프로스타글란딘의 농도를 낮게 유지하므로 원발성 생리통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진통제나 피임약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속발성 생리통은 발병 원인이 골반각 내의 병적 상태와 관련이 있으므로 진통제를 사용하는 원발성 생리통과 달리 골반각 내의 병적 상태에 알맞게 치료하여 자연스럽게 통증도 개선시키는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치료받기 전에 생리하면 무조건 진통제부터 사다 놓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까? 예, 일단 진통제 자체는 1차 치료법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생리통의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진통제만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저병적 질환을 방치하고 진통제만 복용하다가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생리통의 일시적인 통증만을 없애는 마취일 뿐 치료가 아니기에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통제의 장기 복용에 의한 내성으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어 복용량을 늘리거나 더욱 강력한 진통제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진통제의 장기 복용은 소화기 궤양과 간과 심장의 장애, 심기능 저하, 호흡기 장애, 우울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리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는 건 역시 신중해야 하는데요. 보통 피임 성분의 약으로 생리 발생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장기간의 피임약의 복용은 난소 예비력을 저하시켜 중단 이후에도 임신 시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 역시 생리 기간을 미루어 생리통의 발생을 막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고 호르몬 투여의 중단 시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생리통의 치료는 원인 질환을 정확히 분별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생리통의 통증을 방치하면 자궁성근증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진통제나 호르몬제에 의존하거나 치료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여성 종양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진통제에만 의존을 한다든지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일까요? 최근 보건소에서 청소년 한방 생리통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리통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생리통을? 네, 원발성 생리통은 결국 장내만 수축시키는 염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과도한 생산으로 인한 자궁의 과숙축이 핵심이며 속발성 생리통은 자궁내막증, 성근증과 같은 혈액의 정체, 혈종이 문제입니다. 한약과 침, 뜸,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애초부터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도한 생산과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자궁, 난소 같은 골반장기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서 생리통을 치료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양학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한방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를 모셨으니까 생리통을 한방 치료로 받았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장점을 볼 수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 소화기 출혈, 내성 등을 일으키는 진통제나 간 기능, 심장 기능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 치료보다 부작용도 적고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점과 생리통 재발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난다는 점이 한방치료의 장점입니다. 또한 생리통에 대한 진통 치료 효과도 진통제, 호르몬제와 비슷한 정도로 있습니다. 이는 한방치료의 효과는 자궁과 난소, 그 주변 환경의 기능 개선을 통한 치료이기 때문에 생리통의 통증 제거뿐만 아니라 피부의 트러블이라든가 수면, 두통, 수족냉증과 같은 다른 증상도 같이 개선되어 신체 전반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 이제 그런 한방 치료라든지 어쨌든 이 생리통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 집에서 관리를 할 적에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식생활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생리통 예방에는 비타민 B6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바나나, 참깨, 호두, 시금치 등이 있으며 생강도 좋습니다. 하지만 생리통이 일단 생긴 다음에는 약도 100%가 아니고 음식으로는 더욱 한계가 있기에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리통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적당한 운동은 언제나 도움이 되는데 특히 근력 운동보다도 코어에 집중하시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한방에서나 양방에서나 생리통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 명상, 침, 취미활동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추세고요. 한편 생리기간에는 여성의 신체 면역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생리통의 악화를 막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생활에서 몇 가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평소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리기간에는 수영, 냉수 목욕, 찬 음식을 과식하는 등의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생리기간에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 청결제의 사용보다는 한방 자욕제나 물을 사용하시는 편이 좋으며 이마저도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제 생리통을 겪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생리통이 심한 학생한테 병원 가려고 하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유난 떠느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생리통은 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고통스러우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리통의 고통을 못 겪어봤다면 같은 여자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달에 며칠씩 과도한 통증이 찾아오는 것은 그 자체로 치료 대상이며 생리통이 누적되면 더 심각한 성근증 등으로의 이행과 이로 인하여 임신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적인 충격, 학업과 업무의 손실, 높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생리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생리통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생리통이 생겼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오늘은 생리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당연시 여기고 방치를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서 매달 한 번씩 겪는 이 고통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면 우리 여성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양준모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